그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에 초점을 맞췄던 키포인트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트럼프의 양적 완화 정책, 유동성 정책 그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트럼프 5대 우선 협상국 등 한국 관세 협상 급물살 탄압. 자, 트럼프의 협상 방식 어떻게 한다? 먼저 세게 때려놓고 유예해줄게, 봐줄게. 100대 때릴게. 너네 100대 맞을래? 아니,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80대. 근데 너한테 뭐 빵을 줄 수 있다고? 50대.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 그리고 가장 최측근들, 미국말을 잘 듣는 국가들, 우방 국가들 우선으로 5대 우선 협상국 설정해가지고 예시, 본보기로 보여준다 그랬죠? 한국, 그리고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얘네들 5개국을 5대 우선 협상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랑 미국이랑 좋은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내려 빵 프로도 가능할 수 있고요. 10% 이렇게 좀 낮춰. 왜 우선 협상국을 5개 국가 먼저 이렇게 대상해주면서 우대해주면서 먼저 하는 걸까? 일단 미국말 잘 듣죠? 좋게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 야, 이거 나 좀 뭐 좀 줘. 공장 하나 지어줘. 데이터 센터 좀 투자 좀 해줘. 우리 알래스카 LNG 저거 건설 중인데 그거 좀 지원 좀 해줘. 오케이 해줄게. 땅땅땅 오피셜 발표하죠. 그러면 해당 국가들의 상호관세는 낮춰주고 그 상호관세에 낮춰진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는 환율은 올라가죠.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얘네들 법정 화폐 가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겠죠. 미국과의 전쟁이 끝났구나.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들을 바라보는 이제 EU나 이런 중국 얘네 국가들은 야 나도 빨리 끝내야겠다. 미국과 지금 전쟁이 트러블이 났고 싸우니까 계속해서 우리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흔들린다. 우리도 빨리 좀 해결해야겠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트럼프 반도체 제약 신규 관세 도입, 자동차 부품 한시적 예외 가능성. 이것 또한 예고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랑 말이랑 머리랑 행동이랑 다 따로 노는 거야. 자동차 부품 예외할 거야. 관세 유예할 거야. 그 얘기에서 시장을 조금 달랩니다. 자,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5.4% 예상 웃돌아.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좋았네. 이래서 시진핑이 지금 미국한테 강하게 나가고 계속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회복해서 그런 걸까?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포함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야 빨리 컨테이너 좀 보내.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죠. 4.6, 5.4 올해 1분기. 그럼 4월 3일 이후부터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꼭 M&A 하는 것 같네요. 현재 4단계 같아요. 전략 수립, 잠재적 매도 매수, 탐색 및 접촉, 실사 및 기업 가치 평가, 협상 및 계약 체결, 거래 종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사업가죠. 호텔 짓고 카지노 짓고 상업용 부동산 담당하고 땅 사서 건물 올리고 건물 사재기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도 사업을 해야지. 비즈니스를 해야지. 인수를 못해? 그럼 우리한테 공장을 지으라 하고. 그래서 트럼프 정책, 사업가 기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셔야 돼요. 채권 시장 소방수 나선 미국 정부 SLR 규제 완화 검토. 자, 드디어 나올 게 나왔죠? 여러분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저번 주에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몇 개 한번 찝어드렸었죠. 자, SLR 규제 완화 검토 이게 뭐냐면은 은행 규제 완화예요. 그동안 은행들이 SLR이라고 국채를 매입하고 싶어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국채를 매입을 했어.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해. 항상 국채 금리랑 가격은 반대로 논다고 배웠죠, 우리? 자, 2023년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 진짜 전 세계 가장 안전한 미국 장기채, 미국 국채만 담고 있었어, 많이. 근데 23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였죠. 채권 가격이 바닥이란 얘기겠죠. 채권 가격이 바닥이 나면서 팔지도 않았고 던지지도 않았지만 미실현 손익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국채 가격이 하락해서 얘네들은 300억 달러밖에 없어. 근데 실리콘밸리에 맡겨놓은 그 고객들이 야 얘네들 200억 달러가 날라갔대. 손실 본 거는 아닌데 돈이 없대. 너도 나도 돈을 찾기 시작해. 뱅크런이 발생하죠. 그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재무부에서 뭐를 해야 돼요? 야 너네 은행들 정해놓은 금액만큼만 미국 국채 사. 그게 SLR 규제예요. 근데 그 SLR 규제를 완화해주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미국 국채 더 살 수 있겠네.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담아줘. 안 그래도 최근에 미국의 달러가 막 흔들리죠? 전 세계 미국 국채 수요가 막 줄어들었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막 흔들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독일도 미국한테
1200억 달러인가? 금 막, 찾는다고 막 환수 검토한다고 얘기 나오지. 달러가 흔들립니다. 그럼 안 그래도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재무부는, 안 되겠다. 우리 은행 카드 있지? SLR 규제 완화해줘서 우리 은행이 사주게 하자.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은행들이 사줘.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 시중에 뿌려지겠죠. SLR 규제 완화는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돈을 뿌리는 정책이구나. 돈 풀기 정책을 한다는 거겠구나. 검토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소름 돋죠? 귀신같이 SLR 규제 완화 검토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에 초점을 맞췄던 키포인트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트럼프의 양적 완화 정책, 유동성 정책, 그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연준 금리 동결 신호에도 시장선은 상반기 인하 가능성 99%. 자, 연준은 금리 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인하 가능성 99%라 그러죠. 시장은 아니야.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또 우리가 관전 포인트, 재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랑 연준이랑 계속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재무부 장관이 올해 가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기 연준 의장을 지금 면접을 본다 그러죠. 그 무슨 뜻일까? 너 우리 말만 안 들으면 너 중도 하차될 수도 있어. 끝나. 겁주는 거예요. 재무장관이. 1년 이상 남았어요. 근데 지금 후임자 아마 선택한다? 이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후임자 딱 들어오잖아요. 연준 의원 앉혀놓고 허수아비 만들 수도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차피 1년이면은 썩은 도가줄이야. 말 듣겠어요? 연준 의원들이? 안 듣죠? 너 허수아비 만들기 전에 잘해. 5월달 FOMC 볼게. 6월달 FOMC 볼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그 CFTC 의원 2명 잘랐죠? 그러면은 미국의 헌법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못 잘라요. 근데 뭐 헌법대로 돌아가? 대통령도 3년임 한다는 판에 잘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지금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헌법 개헌해가지고 바꾼다고 3년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는 마당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못 잘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겁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5월달 6, 7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암호화폐 2억 달러 청산 맵이 가리키는 비트코인 분기점 83K.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 뭐 청산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산이 나왔고 가격에 이렇게 좀 결정적인 영향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 없다. 제노버, 솔라나 대량 매수의 행진에 주가 급등세. 자, 미국 기업이 뭐 이렇게 올라갑니까? 솔라나 매수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입지가 미국 증시에 이런 기업들 막 100% 이상 뛰어 올려줄 만큼 입지가 크다. 물론 오량주는 아니죠. 자, 미국 일본 첫 관세 협상 D-Day 1. 농산물 환율 대응의 촉각. 아마 오늘 발표된다 그러죠? 일본과 미국 협상. 그래서 아마 일본이 가장 빨리 협상이 발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 뭐 호주, 한국, 그리고 또 누구였어? 인도, 뭐 이런 국가들, 5개 국가 선정된 영국 이런 국가들. 얘네들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가장 어렵고, 첫 삽이 굉장히 어렵듯이 요것만 딱 해결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쭉 나간다. 괜찮다.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이슈들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협상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고 간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오픈 AI 소셜미디어 플랫폼 준비 중. 일론 머스크와의 경쟁 심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샘 알트만 대 일론 머스크. 드디어 시작됐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만든다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가장 걱정이셨던 분들이 누구였어요? 월드코인 투자자분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신 분들. 코인 이슈님,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만 사이가 안 좋은데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저렇게 붙어 먹는데 샘 알트만 매장당하는 거 아닌가요? 월드코인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셨어요? 걱정 안 하셨어요? 질문 방송 할 때마다 나왔었는데 월드코인 괜찮나요? 샘 알트만 어떻게 되나요?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오래 못 갈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뭐 머스크만 좋아한다? 아니요. 샘 알트만도 같이 데려간다. AI 산업이기 때문에 얘 죽일 수 없어요. 샘 알트만이 됐건 일론 머스크가 됐건 간에 페이팔 마피아 다 데려간다. 걱정하지 말자. 이제 좀 머스크랑 그 트럼프랑 막 사이 멀어지니까 이제 또 안도가 돼. 이제 또 선방이야. 이제 또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또 걱정이지. 걱정이 많아. 그리고 자, 볼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준비 중이라면은 100%죠. 오픈 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대. 뭐 연동돼서 나올까? 이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들. 백서 안 봐도 돼.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만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샘 알트만이 만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결제는 뭘로 한다? 코인, 스테이블 코인. 챗GPT 연동도 될 거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 SNS 플랫폼 하면서 챗GPT까지 같이 쓸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검색부터 자기 SNS 포스터 업로드까지, 그리고 해당 보상은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페이먼트 시스템들 도입하겠죠. 실제로 월드 코인이 뭐 쓰인다 안 쓰인다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추측하면 뭐 월드코인도 막 쓰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월드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저희 2025년도 대응 전략 상승장이 왔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들 싹 다 익절해가지고 현금화 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 제가 2025년도 제가 올해 상반기에 무료 강의 해드렸었죠? 25년도 전략으로. 앞으로 미국에 있는 대기업 얘네들이 발행한 알트코인 뒤집어지게 한번 담아봅시다. 기억나세요? 빌 게이츠가 만든 알트코인, 미국 ICO 대기업 발행 코인. 오픈 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준비 중이래. 근데 플랫폼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뭘로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가능성 높죠? 그리고 기존에 뭐 달러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그럼 자금 조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 팔아야지. 소셜미디어 플랫폼 얘네들 기반 알트코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누가 만든? 샘 알트만이 만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ICO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정책은 암호화폐 뭐 떡상시켜준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에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자본을 유입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언가 보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반 뭐 거버넌스 토큰이라던가 토큰 발행 하나 해서 ICO 들어가겠죠. SNS 쓸 수 있는 이런 토큰들. 트럼프가 그거 스테이블 코인 매개체 엮어가지고 열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우리 응용해볼까요? 내가 샘 알트만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쓰이는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나 한국인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 갖고 미국 달러 시장 가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네요. 달러가 강세로 나오네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계속 유지되겠네요. 미국은 전 세계 자본이 유입되네요. 막강해지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활발하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착착 맞아떨어지죠. 샘 알트만만 팔까요?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 형님 비트코인 싫다 그랬지? 후계자는 좋아할 것 같은데? 코카콜라는? 애플은? 자금 조달하려면 받아야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ICO 시장이 조금 더 늦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자기네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죠. 그게 아니라 본인들 자금을 조달받아. 뭘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슨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 코인. 그럼 미국으로 전 세계 자본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안전하게 엑시트해서 현금화만 잘 해놓으면은 이런 것들 진짜 매력적인 것들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밤잠 설쳐가면서 진짜 막 설레일 정도로 이런 뒤집어지는 것들 많이 나온다고요. 스타벅스 코인도 가능성이 있고. 자, 솔라나 민코인 다시 불붙나? 거래량 급증의 시장 회복 조짐. 자, 솔라나 생태계가 점점 민코인들 살짝 올라가면서 뭐 거래량이 조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이따가 이제 김치 알트코인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 CPI 추종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I 출시. 자, 이게 뭘까요? 수많은 종류의 스테이블코인 보시게 될 거예요. USDI.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요.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나중에 이제 뭐 USDC나 USDT랑 이렇게 스왑을 할 수 있게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자산들, 뭐 실질 자산도 그렇고 뭐 지금 갖고 있는 거래되는 자산들도 그렇고 모든 자산들을 담을 수 있게끔 될 거. 그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게 될 거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출이 계속 나왔다가 유입으로 돌아섰죠?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4월 15일 유입 들어왔다는 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은 지진부진합니다. 똑같아요. 유출도 없고 유입도 없고 뭐 유출해봤자 뭐 금액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4월 16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 CPI 발표되고요. 소매 판매 좋게 발표됐습니다. 좋게 발표된 이유는 상세하게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까 이유 두 가지.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선구매, 선소비가 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도 미국 3월달까지 미국인들의 소비는 꺾이지 않았구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살짝 낮구나.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2만 5천 건 발표가 됐네요. 그리고 유로존 금리 결정 발표되고 23일날 신규 주택 판매, 30일날 근원개인 소비지출 PC, 저번 주에 PPI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4월 30일 국내 총생산 GDP, 오늘 소매 판매 잘 나왔죠? 만약에 그 GDP 발표에 큰 영향을 주는 소비 판매 얘네들이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 라는 지표만 있으면 어떻다? 미국 GDP 발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4월 30일 날에는 GDP 한번 보자는 거. 5월 1일 금리 결정 동결할 겁니다. 비농고용지수 실업률 5월 2일일 겁니다. 이거 같은 날 발표돼요. 비농업이랑 실업률. 그리고 5월 8일 연준 금리 결정. 이거 중요하죠. 아마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게 보는데, 여러분들 이날 금리를 안 내려도 돼요. 근데 금리를 내리겠다는 뉘앙스, 시그널만 줘도 돼요. 야, 이대로만 가면은 뭐 6월 달에 FOMC 때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시그널을 줘도 된다. 그럼 이미 채권 시장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중요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점도표 369, 12가 제일 중요한데 5월 달도 중요하게 됐네요, 시기상. 그래서 5월 달 금리 인하 한번 기대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자, 그리고 뭐 재무부 장관 SLR 규제 완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국채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한번 봤거든요. 급격히 떨어졌더라고. 그 뜻은 레버리지 청산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헤지펀드들 레버리지 청산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뭐 얘기로 막 들었던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국도 미국 국채 던지면 중국도 흔들린다. 중국이 미국 국채 던져서 뭐 살 건데? 금 사서 금 보유량이 늘어나면 나중에 뭐 금 선물 시장 뭐 증거금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단기채 올려가지고 뭐 조절을 한다던가 금 가격 떨구면 어떡할 건데? 외환 자산, 외환 보유고는요, 한쪽 자산에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한쪽 자산이 무너지면 그 국가는 끝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소문은 찌라시는 던질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서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들면 좋겠지만 실제로 던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던진 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에 있는 기관들 헤지펀드 마진콜 때문에 어떻다? 현금이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